그렇게 해서 언제 몸 좋아질래?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종목에 들어서 뭐 깔짝깔짝 운동이 되냐?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나 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좀 일찍 켰습니다. 오전에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쉬는 날이요? 크레아틴을 지금 드시는 기간이라 그러면은 드신다. 네, 먹습니다. 쉬는 날에도 그냥 운동만 쉬고 몸을 쉬게 해주는 거지 영양 섭취는 똑같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운동할 때만 몸이 변하는 게 아니고 휴식을 취할 때도 몸이 변하기 때문에. 크레아틴 요즘에는 휴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몸에 부담이 느껴지신다 싶으시면은 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정해진 건 없어요. 이 성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잘 맞는데 누군가에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너랑 혹은 코치랑 운동을 같이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뭔가 몸에 부담이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거를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지. 아,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좀 부담이 느껴지더라도 참아야 되겠다라고 진행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공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부상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초보자 때는 잘 안 다치고요, 오히려 중상급자 정도로 본인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다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다친다고 생각하시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안 다쳐요. 왜냐면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무리를 안 해. 근데 이제 와, 오늘 운동 잘 되네, 야 오늘 컨디션 왜 이러냐, 이러다 다쳐.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이제 기분이 약간 업될 때 있죠.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왼쪽 발목을 어쩌다가 다쳤냐면 예전에 그 입시 체육할 때 컨디션이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날 그 고등학교 10대니까 또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단 대학교가 이제 100m 달리기랑 서전트 점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는 탄력이 그래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텅텅 그날 튀더라고. 그래서 야, 높이 뛰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학교 종목도 없는데 그거 하다가 발 다쳤어요, 발목.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거, 야 오늘 컨디션 너무 좋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팍 뛰어서 탁 떨어지는 느낌 이상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좀 그래요. 아씨, 학교 시험 보기 한 3주 전에 발목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가군 학교는 시험도 못 봤어요. 잘 낫질 않아가지고 발이. 그래도 제가 이제 입학한 학교는 한 달 뒤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는 시험을 제대로 보고 이제 들어갔지.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식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가공된 음식을 좀 즐기신다고 한다면 와, 진짜 뭐 생각 없이 먹으면 칼로리 금방 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구마랑 닭가슴살로 이렇게 식단을 구성해서 먹으니까 한 끼에 600칼로리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배가 불러서. 근데 600칼로리라고 해봐야 라면 한 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성인 남자들이 보통 체중이 한 70kg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라면 한 개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리 자체가 그냥 자연식으로 드신다고 하시면은 진짜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죠? 냉면은 뭐 그냥 다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그리고 국물 자체도 이제 육수 자체가 이제 고기 육수로 내는 거다 보니까 칼로리도 높지. 그 면 음식의 단점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농사짓고 아니면은 육체적인 노동이 많은 시절에는 그런 음식들이 되게 좋은 영양원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같이 먹는 습관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혹은 더 과해지면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이 많은 시대가 이제 오다 보니 결국은 그 남은 열량들이 다 몸에 체내에 쌓이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정말 많은 음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체지방률 막 6% 7% 유지하면서 거의 뭐 한 5년 6년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제 식단을 브이로그로 보여드리면 아니 덩치가 그만한데 그만큼밖에 안 먹고 살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대로 질문을 했었다고. 본인이 왜 살쪘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 근데 요즘에 소스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당이 나오면서 칼로리가 많이 내려간 제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로 음료수처럼. 짠맛 같은 경우는 사실 살이 찌는 거랑은 거의 무관해요. 뭐 혈압이라든지 그런 게 높으신 분들한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짠맛 때문에 살이 찌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설탕이죠. 단맛. 그 단맛에서 느껴지는 감칠맛 때문에 우리가 소스를 먹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로 칼로리로 해가지고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요즘엔 소스 칼로리 낮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잘 선택하시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웨이트 할 때 힘이 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탄수화물 너무 과하게 드시니까 탄수화물 줄인다고 해서 힘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과하니까 쓰고도 남아가지고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 아니야. 탄수화물량을 좀 줄인다고 해서 힘이 절대로 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공복 체중이 100kg인데요 골격근량이 지금 55kg 정도 나올 거야 지금. 근데 고구마 하루에 800g으로도 충분히 다 힘이 나요 여러분들.
근데 여자분이 체지방 2kg 날리려고 그러면 좀 쉽진 않겠다. 왜냐면 이게 2kg라 그러면은 되게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체구가 남자분들보다 작으시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거거든 사실. 남자분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3, 4kg 될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지방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탈 수가 없어요. 체지방 1kg을 태우려고 그러면은 약 7,000칼로리를 태워야 되는데 그 운동으로만 여성분들이 태우시려고 그러면은 꼬박 진짜 한 2주는 운동을 하셔야 될걸. 그렇기 때문에 식단이랑 병행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만에 한 0.5kg, 뭐 1kg 겨우 태우시겠지. 정말 철저하게 하셨다고 가정하에. 근데 뭐 직장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1kg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막판에 가면 그 정도 속도도 안 나오지.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좀 그 다이어트의 기준이 좀 타이트해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마르려고까지 노력을 할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연예인분들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이라든지 여자 가수들 봐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연예인분들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우리의 미의 기준이 돼버리니까 되게 타이트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건 좋은데 체형을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연예인분들이 뭐 키가 몇이건 간에 다 40kg대를 유지하시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막 40kg대를 한번 보려고 너무 지나치게 막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식이장애가 생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면은 그거 스스로 고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고쳐잡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홈트 효과 있죠. 맨몸 운동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운동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중량 훈련보다 맨몸 운동이 더 힘드세요. 중량이라는 건 내가 조절해서 무게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 헬스장에서. 근데 맨몸 운동은 절대적으로 내 체중 가지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한다. 내가 뭐 20kg를 못 들면 10kg로 줄일 수도 있고 이런데 체중이 만약에 내가 50kg 나간다. 푸시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30kg는 내 가슴에 걸리거든, 엎드렸을 때. 무릎을 꿇으면 조금 중량이 줄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 체중을 갖다가 그렇게 막 조절을 확 할 수가 없으니까 홈트가 더 힘들어요. 처음에 운동하시면 홈트라고 써서 그렇지 사실 그 맨몸 운동이잖아. 그리고 이제 맨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제 다친 사슬 운동이다 보니까 코어의 피로도가 훨씬 높아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벤치프레스 하실 때보다 엎드려서 푸시업 하실 때 코어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보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고 호흡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뭐든지 다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운동 그러면 헬스장 이렇게 떠오르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서 뭐 걷는 것도 운동이고 러닝 하시는 것도 운동이고 뭐 테니스가 됐든 등산이 됐든 다 운동이니까 그 운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은 러닝만 해도 근육량이 늘어요. 여러분들 러닝하면 근손실 오지 않나요? 이러시는데 러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육통 엄청 와요. 하체 쪽에. 심지어 안 뛰어보신 분들이 뛰기 시작하면 전신에 근육통이 와요. 뛰어도 근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게 정신적인 휴식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현대인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육체적인 휴식이야. 근데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정신적인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휴일에 정신은 쉬잖아요. 항상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좋은 풍경을 본다든지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신적으로는 휴식을 취하시는데 놓치고 계신 게 육체의 휴식이 너무 부족해. 왜냐면은 무언가를 한다는 건 육체는 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좋은 풍경을 보려고 그래도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근데 한번 육체를 푹 쉬게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날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이런 거. 정신력이 너무 강하면 몸이 망가져요. 물론 그거를 성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뿐만이 아니고 항상 먼저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돼. 그래야 소프트웨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고 싶으면 일단은 하드웨어가 돼야 돼. 근력이 받쳐줘야 되고 근지구력이 받쳐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근력과 근지구력이 거기가 한계점이면 거기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정신력이 지나치게 너무 강해가지고 더 매달려 있다가는 근육이 손상된단 말이야. 자칫하면 관절도 다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신력이 약해서. 아니야.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니고 아직은 육체적으로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육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시면 그게 내 한계치가 되는 거니까 한계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형님 멸치라서 마음 잡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떡대 큰 남자가 와서 그렇게 해서 언제 몸 좋아질래?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맨날 이러고 가는데 그 헬스장 어디예요? 어디 헬스장이야? 자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무게를 그렇게 쳤나?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지.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고 자기가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 근육이 커지려면 당연히 중량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드는 중량을 들려고 노력하면 안 되잖아. 그 무게 들어서 뭐 깔짝깔짝 운동이 되냐? 근데 참 되게 못난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막 있는 척 하려고 하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의도가 느껴지잖아. 그게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거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막말로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체급을 무시 못하죠. 100kg 나가는 사람과 60kg 나가는 사람이 같은 중량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목적 자체가 무게를 잘 들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몸매를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중량으로 운동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량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 태우라 할 때 유산소 대신에 무산소 무게 낮추고 쉬는 시간 짧게 근산소식으로 뭐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웨이트는 웨이트 식대로 하고 유산소는 유산소 식대로 해야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의 장점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를 하시는 것만큼 그만큼의 효과도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냥 웨이트는 웨이트대로 하고 유산소는 유산소로 따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가슴 어깨 분할로도 해보고 주구장창 가슴만 해보고 어깨만 해보는데 제일 좋은 근성용법, 이 방법 저 방법 하지 마시고 처음에 배웠던 그 방법으로 꾸준히 하세요.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와리가리 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동작이 되게 쉬워 보여도요, 일단은 동작 자체가 적응이 돼야 돼. 할 때마다 어색하면 동작을 지금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색하지 않아도 사실 그 동작이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특히나 단관절 운동도 그런데 복합관절 운동 같은 경우는 그 관절이 쓰이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동작을 너무 다양하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부위마다 한 대표적인 동작 한 2가지 3가지 정도만 해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연습하셔야 돼요. 그걸로 뭐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들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뭐냐면 루틴이 적응이 돼가지고 몸이 성장을 안 한다, 그래서 루틴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거.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루틴을 그렇게 3개월 6개월 만에 계속 바꿔가지고 운동이 어떻게 늘어? 그 동작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87, 16% 정도 되는데 8월에 지금 몇 월이죠? 4월. 이제 4월 중순이잖아. 지금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뭐 대회 준비하듯이 아니면 바디 프로필 준비하듯이 한 번에 여유 없이 그냥 쭉 빼신다 그러시면 한 2달이면 한 자릿수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먹는 거 참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양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만약에 변수가 좀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쯤 시작하시는 게 맞고. 에이, 그거는 아직 제대로 안 빼보셔서 그래요.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었지가 아니고 닭가슴살도 개맛있어요 진짜. 그냥 뭐 닭가슴살이니까 억지로 먹지 이게 아니고, 지금 닭가슴살 200g 먹는다 그러면 순삭이에요, 순삭. 저도 원래 닭가슴살 200g 잘 못 먹었었어요. 처음에 먹기 힘들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가 쭉 되면서 체지방 한 자릿수까지만 내려가 봐라, 얼마나 맛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초반에는 그래도 김치를 좀 먹었는데 지금 김치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은 김치 냄새 맡잖아. 이제 와이프는 식사하니까 옆에서 김치 꺼내잖아요. 그럼 냄새만 맡아도 침이 확 고여요 진짜. 장난 아니야. 닭가슴살이 맛이 없으면 아직 다이어트가 안 된 거예요. 체지방이 28% 정도 된다고? 근데 샐러드랑 닭가슴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탄수화물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 거지. 본인한테 필요한 정도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목표 체중이 한 85kg 정도 된다, 그럼 탄수화물을 하루에 그래도 한 320g 먹어야 돼요.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햇반 한 4개 정도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에다가 야채 샐러드를 먹어. 근데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먹으면 안 되고 딱 그렇게만 드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포만감이 있어. 그렇게 해서 한두 달만 먹어봐. 배고파 죽을걸. 간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당연히 탄수화물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지. 53, 52kg 여성이야. 운동은 주 4, 5회 근력운동 유산소 2시간 합니다. 단백질 음료 베이글 반쪽, 닭가슴살 또는 두부 반쪽. 두부 반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닭가슴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부에도 생각보다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닭가슴살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오버나이트 오토밀은 뭐예요? 다이어트 중인데 2주 넘게 체중 안 나가면서
근데 뚱이님, 이게 여성분들의 특징인데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요밀조밀하게 드세요. 되게 복잡하게. 근데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응용을 하는 건데, 다이어트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 저렇게 막 다양하게 요밀조밀하게 먹으면 뭔가 되게 건강하게 먹는 것 같지만 잘 안 빠질 때 해결 방안이 없어. 어디서 뭘 얼마만큼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복잡하게 드세요 지금. 그러니까 선수분들이 식단을 되게 단촐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몸이 안 바뀌었을 때 수정 사안이 굉장히 적잖아요. 빠르게 수정이 된단 말이야. 간단 명료하게 딱 보이잖아요. 탄수화물 줄이려고 하면 뭘 줄이고 단백질 늘리고 딱딱 보이는데, 여성분들의 식단을 보면 이걸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건드리려고 그러면 메뉴를 빼버려야 돼. 왜냐면 그래봐야 드시는 게 요만큼씩 드시거든. 되게 복잡하게 요밀조밀하게. 그럼 이제 살이 안 빠지잖아. 그럼 메뉴를 빼버려야 돼요. 양을 건드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몸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어떻게 바뀌고, 탄수화물량이든 단백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실 때는 그냥 식단을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오지 않았을 때 수정이 쉬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반응이 이렇게 나오세요. 저는 식단을 그렇게 해서는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울질을 해야 돼. 내가 이 단순한 식단을 버텨내면서 내가 원하는 몸매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복잡하게 드시면서 그냥 대충 지금처럼 몸을 그냥 유지하면서 사실 것인지, 저울질을 해서 본인이 더 원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 와이프도 처음에는 막 되게 다양하게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서운해 하더라고. 그래도 좀 봐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봐줬지.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막 다 빼버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식단이 되게 단순해지더라고. 남자분들은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냥 귀찮아서 한 그릇에 다 때려놓고 먹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면 되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한 그릇에 다 섞다 보니까 이게 내 밥이 네 밥인지 강아지 밥이 내 밥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나도 이제 비벼 먹다 보면 한 그릇에 다 때려놓고 먹잖아요. 그지? 여성분들은 일단은 접시수를 줄이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실 때. 접시수가 많다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게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건 욕심이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시고 자주 해보시고 이해도가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다양하게 드시면서도 칼로리 조절을 하시면서 본인의 몸이 바뀌지 않았을 때 양 조절이 가능하실 거야.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고, 뭔가 다이어트를 이제 막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운이 좋게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살이 빠지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빠지잖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진짜 너무 복잡해요 식단이. 탄수화물 드실 때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쌀밥 뭐 몇 그램이에요, 과일 2조각에 땅콩버터 좀 발라먹고 베이글 반쪽 먹었어요. 야, 이게 탄수화물이 몇 그램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심지어 한 끼만 봐도 그렇게 복잡한데 이걸 3끼를 드세요.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 다이어트 해보시는 거고 본인의 목표가 너무 확고하다고 하시면은 식단을 되도록이면은 단순하게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부족한 뭐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은 야채 같은 거 좀 더 드시고, 비타민 같은 게 좀 신경 쓰시면은 종합 비타민제를 하나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확실히 꼭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 보면은 여자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드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뭐 피드라든지 그런 걸 봐도 남자분들은 맨날 고구마, 닭가슴살, 오트밀에 닭가슴살. 진짜 저도 그래요. 맨날 고구마에 닭가슴살 먹고 뭐 야채 좀 꺼내 먹고 뭐 이러지 뭐. 물론 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야. 본인이 잘 그거를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으면 다양하게 드시면서 하시면 좋죠. 되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저도 이제 닭가슴살 왜냐면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봉지도 다 안 뜯어요. 다 뜯으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니까 반만 뜯어가지고 봉지째 먹죠 이렇게. 그럼 이제 와이프가 맨날 한 소리예요. 오빠 좀 밥 먹을 때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차려놓고 먹어 막 이러는데 귀찮아. 그냥 이 빨리 먹고 싹 해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여자분들의 그 감성은 나도 이해하겠어. 사진도 찰칵 찍어서 이제 오늘도 뭐 해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찍어 놓으시는데, 우리 뭐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뭐 그냥 내가 봤을 때 6개월 내내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어 놓으면 돼. 그 식단으로 6개월 먹을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놓고 먹을 때 그것도 뭔가 좀 뭔가 이런 본인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밥상을 차리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잘 차려놓고 먹는 게 사람 마음가짐에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